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여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50대 남성 이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과 5범이 넘는 이 씨는 지난해 11월 출소해 2달도 안 돼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를 묻자 강해 보이고 싶어서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상민 무소속 의원을 만나 국민의힘 입당을 권유했습니다.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은 야권 통합이었다며 신당 창당 움직임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인 명의로 된 테러 협박 팩스가 우리 외교부에 또 접수됐습니다. 언론사와 일본인 학교 등 14개 기관을 드론으로 폭파하겠다는 건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알뜰 교통카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지만 주말 내내 100만 명 넘는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전망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경제난과 권력세습 등에 대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서해 해상 사격 훈련을 두고 한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조치였다며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겨울에 가장 춥다는 절기인 소환인 오늘 반짝 추위가 찾아왔지만 전국 곳곳에 겨울 축제장과 관광 명소에는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반짝 추위는 다음 주 초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 다방주인 2명을 살해하고 달아난 57살 이모 씨가 강원도 강릉에서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야간에 혼자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경기도 고양에서, 두 번째 범행은 엿새 뒤 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절도까지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왜 못 잡았을까요? 의문이 남습니다. 이 씨는 오늘 새벽 일산 서부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유에 대해 술만 마시면 강해 보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경찰서로 압송됩니다. 혼자 영업을 하던 다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럼 어디로 도망 다니신 거예요?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의 한 지하다방에서 60대 여성업주를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또 그제 저녁엔 경기도 양주시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업주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식구들이 다 지금 쓰러져 계시고 지금 막 이런 상태거든요. 동생인데 너무 착하고 열심히 와서 일만 하던 사람이에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훔쳐 달아난 이 씨는 경기 북부 지역과 서울 등을 배회하다 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도주한 뒤 추격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최초 범행 일주일 만에 붙잡힌 이 씨는 술만 마시면 강해 보이고 싶어져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추가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일주일 동안 왜 못 잡았는지 또 그 사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전국부 황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2차례 살인 외에도 절도 사건도 있었어요. 이건 언제 어떻게 일어난 사건입니까? 네, 지난달 30일 고양 일산 서구에서 첫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 중이었던 피의자 이모 씨는 지난 2일에 파주의 한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예. 맥주를 한 잔 시켜놓은 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경찰의 추적을 받는 와중이었는데요. 무전 취식과 절도를 한 걸로 봐서는 이 도피 자금이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일단 경기도 일산하고 양주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가 다 경기 북부 지역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만 머물렀습니까? 네, 동선을 좀 알려드리면요. 첫 살인이 일산 서구였고 사흘 뒤 파주를 방문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는 이 걷거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4일 양주에서 두 번째 살인을 하고 이때는 돈이 생겼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서울 지역 그리고 서울 인근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5일 밤 강릉에서 붙잡혔으니까 경기 북부에서 강원으로 도주한 게 확인된 겁니다. 강릉까지는 어떻게 갔을까요? 예. 저희가 입수한 CCTV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어제 아침 6시 20분 동서울 터미널의 모습입니다. 이 씨가 버스를 타는 모습이 여기서 포착이 됐습니다. 버스표를 사고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영상에 담겨 있는데요. 그렇다면 강릉은 왜 간 거냐? 예. 경찰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씨는 특별한 목적은 없고 그리고 연고도 없고 멀리 도망가고 싶어서 강원도로 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울까지 일단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거까지 일주일이나 걸렸어요. 특히 1차 살인이 있고 엿새 뒤에 2차 살인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CCTV 얼굴조차도 희미해가지고 식별이 안 된 상태였는데 휴대폰이나 아무 기타 등등 아무 추적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지하철조차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했고 앞서 설명드린 강릉행 버스표도 현금으로 샀습니다. 예. 소위 흔히 말하는 생활 반응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 해도 첫 살인 때 조금 빨리 검거를 했다면 지난 4일 양주 살인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는 유족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빨리 잡았으면은 두 번째 피해자가 안 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안쓰럽죠. 이렇게 잘 숨어 다니던 이 씨는 양주 살인 뒤에 택시를 탔었는데요. 경찰이 이 택시를 찾아냈고 택시 기사 등을 통해서 동선을 파악해 이 씨가 강릉으로 간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건데 걱정되는 건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 때문이거든요. 네, 이 씨는 절도 혐의로 수감돼 지난해 11월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도 안 돼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전과 5범 이상으로 총 수감 생활만 22년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경찰은 우선 이번 범행의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데 성범죄 목적이었는지도 함께 추궁하고 있고 여죄 역시 더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구속이 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예. 이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도 판단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재현 기자였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지난달 민주당을 떠난 오선의 이상민 무소속 의원이 오늘 서울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입당을 제안했고 이 의원은 의기투합할 부분이 있다면서 숙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장명훈 기자입니다. 두 사람의 오찬 회동은 하루 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으로 전격 성사됐습니다. 한 위원장이 외부 인사와 단독으로 회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전 갔었을 때 뵀었어야 되는데 그때 1시간가량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이상민 무소속 의원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이라고 비판하고 탈당한 이 의원과 한 위원장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10가지 중에서 9가지 이견이 있더라도 한 가지 생각이 같은 분들이라면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 저랑 같이 가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이 의원은 당장 합류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여간 제가 좀 숙고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상당 부분 위원장님하고 뜻이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선 한 위원장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 예정인 개혁신당이 오늘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첫 길거리 당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구를 택한 배경을 두고서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민지숙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못 야외 테이블에서 시민들이 갇힌 개혁신당의 당원 가입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창당을 예고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첫 번째 길거리 당원 모집 행선지로 대구를 고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피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온라인 당원 모집 이틀 만에 3만 명을 돌파한 기세를 이어 보수의 심장 대구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구 영남권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대규모 물갈이가 예고된 가운데 이 위원장은 주 전장은 영남이라며 돌풍을 기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때 비만 고양이라 묘사했던 분들도 요즘 상당히 공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같은 날 대구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는 힘을 합치게 되는 단계가 올 것이라며 개혁신당 합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금 공동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위원장은 오는 9일 열리는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 함께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만남이 이른바 제3지대 신당 빅텐트 구축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여야 정치인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여야 인사들은 현재 정치권에 만연한 증오와 분열 대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 AI 기술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 화합이었습니다. 과거에 매여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모두 함께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기념식에 참석한 여야 인사들도 증오와 보복 대신 용서와 화합의 길을 걸어온 김대중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정부 시절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소개하며 다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금모으기 운동에 길게 줄을 서서 동참했었는데 지역과 진영에 상관없이 정말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치료를 받고 있어 불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킵시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염원한 세상이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권의 국민 통합과 결속을 이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정치톡톡은 앞서 보신 한동훈 위원장과 이상민 의원의 회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한동훈 위원장의 외연 확장이니 중도 행보라고 해가지고 관심 많았는데 물론 똑 떨어진 결론은 안 나왔지만 회동 분위기 어땠어요? 현장 분위기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화기애애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분위기였다는데요. 두 사람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아까 전과 비교하셨을 때 위원장님 만나시고 나셔서 결심에 조금 더 뜻이 생기셨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상대로 강연했고 나를 반긴다면 간다며 국민의힘 합류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탄탄한 지역 기반으로 대전 유성을 해서 5선을 지낸 중진이죠. 그런데 최근 대전 유성을 출마 선언을 했던 국민의힘 소속 이석봉 전 대전시 부시장이 지역구를 대덕구로 바꾼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결과는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관심은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행보가 어디까지 누구까지 만나느냐입니다. 전망 어떻습니까? 아마도 오늘과 같은 이런 회동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당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비대위원장은 예상과 달리 여야 인사들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만남도 한 위원장이 이 의원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직접 잡은 일정인데요. 며칠 전에도 문자 받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어제 연락 와서 오늘 하기로 한 거예요.
실무진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만남을 제안하는 걸 볼 때 제3지대 인사와의 회동이 더 빠르게 성사될 수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누구든 만나겠다고 이미 밝혔고 외연 확장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 그리고 신당 창당에 나선 이준석 전 대표 등과의 만남도 곧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위원장의 일정 중에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이었는데 이 만남도 처음이었습니다. 분위기 어땠어요? 사실 두 사람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더라도 예.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주하는 모습 자체로만으로도 아마 관심이 갔을 그렇죠. 겁니다. 오늘 문 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반갑게 웃고 난 뒤에 한 축사에는 총선을 겨냥한 뼈 있는 말이 담겼습니다.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유지에 따른 야권 대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창당되었고 끝내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은 호전 중인데 병문안은 모두 거절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직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 등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만남은 정중하게 사양하고 예.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식 참석차 서울에 오는 일정으로 먼저 이 대표 측에 병문안 의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회복 치료 중이라 면회가 어렵다며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감사의 마음만 전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또 한 비대위원장 측에 병문안 의사 타진에도 정중한 양해를 구했고 한 비대위원장은 상황을 이해한다면서 가능한 상황에 언제든 문병하겠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오늘 새벽 외교부에 테러 협박 팩스가 접수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서울 언론사와 일본인 학교를 드론으로 테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낸 사람은 자신을 일본인 변호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현재 추적 중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테러 협박 팩스가 외교부에 접수된 건 오늘 새벽 3시 15분쯤입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로 된 팩스에는 국내 언론사와 서울 일본인 학교 등 14개 기관을 드론을 이용해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팩스를 보낸 사람은 스스로를 일본인 변호사라고 밝혔는데 모레인 8일 오후 3시 반부터 이튿날인 9일 밤 8시 10분 사이에 테러하겠다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못 박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밝히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식의 테러 협박이 지난해 8월부터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MBN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에 수신된 팩스를 확보했는데 국내 주요 시설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고 맹독성 가스인 사린을 살포해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청까지 폭파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테러 협박에 쓰인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확인했지만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협박들이 동일범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발신자를 추적하기 위해 일본 경시청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화재 사고가 연달아 났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에서 그리고 부산에선 주택에서 불이 났고요. 인천에선 70대 노부부가 탄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으면서 아내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창문 밖으로 뿌연 연기와 함께 시뻘건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성동구 마장동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의식을 잃었고 다른 남성은 3층에서 뛰어내리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부상자도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월요일 날 경찰 쪽하고 합동 감식을 좀 진행할 예정이에요. 오늘 오전 4시쯤 부산의 한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살던 70대 자매 중 한 명이 숨졌고 한 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아파트 단지 내 옹벽을 들이받아 앞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9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옹벽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탄 70대 아내가 숨졌는데 남성은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 좀 확인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 본인이 차가 급발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110만 명이 쓰고 있는 교통비 할인카드, 알뜰 교통카드 서비스가 이틀째 먹통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시스템 장애가 문제였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긴급 점검 중인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알뜰하려다가 화병 나겠다는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알뜰 교통카드를 즐겨 쓰는 김다운 씨는 어제 출근길에 카드가 먹통이 되자 크게 당황했습니다. 앱을 들어갔었는데 아예 로딩만 되고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껐다 켜고 앱 삭제도 하고 재설치를 했는데도 로딩이 안 돼가지고 110만 명이 사용하는 교통카드인데 접속 장애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썼는데 또 지금 먹통이어가지고 못 쓰고 있습니다. 저번 달이 한 10만 원 가까이 썼더라고요. 적립 내역을 보니까 12월 한 달 동안은 한 4,000원?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승강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 최장 800m에 대해 마일리지를 주는 서비스로 앱이 먹통이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들어오자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버 한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버를 이렇게 분산해서 2대로 늘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알뜰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타면서 접속장애로 출발, 도착 정보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 모두 다 최대 마일리지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점검은 내일까지 진행돼 주말 내내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북한이 잠시 전 서해에서 해안포 60여 발을 발사하며 이틀째 무력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오전 연평도에 들어간 저희 MBN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현지호 기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조금 전 서북도서 지역에서 이틀 연속 해안포를 발사했습니다. 포는 어제와 같이 NLL 북쪽에 떨어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아직까지는 어제보다 적은 60여 발인데 추가 도발에 따라서는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어제 북한 도발에 따른 해상 통제로 뱃길이 막혀 인천항에 머물렀다가 오늘 오전 이곳 연평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연평도는 북한과 불과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요. 북한군 개머리 진지의 해안포 포문 6개가 여전히 남측을 향해 열린 모습이 저희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지 주변을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과 해안을 따라 순찰에 나선 북측 군함도 발견됐습니다. 어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연평도 주민들은 지금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상태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안포 사격을 한다는 거는 거의 몇 년 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죠. 축제 다음 날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건데, 그래서 축제 정리를 하고 있던 도중에 그 상황이 발생하죠. 또한 저희 취재진은 연평도 내 대피소 8곳을 긴급 점검해봤는데요.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용품은 대체로 잘 구비돼 있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화학전에 대비하기 위한 방독면의 숫자가 주민 수보다 적었고요. 대피소 안내 표지판이 부서지거나 다른 시설물에 가려진 채 방치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 현장에서 MBN 뉴스 현주입니다. 오늘 가장 춥다는 절기상 소환입니다만 낮에는 반짝 따뜻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개막한 산천어 축제장 보시다시피 낚시 손맛을 느끼는 시민들로 아주 가득했고요. 전국 각지에서 열린 겨울 스포츠며 축제며 즐기기에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시민들의 모습을 손성민 기자가 담았습니다. 팔뚝만한 물고기가 펄떡이며 얼음 구멍으로 올라오고 월척을 알리는 환호성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널찍한 저수지에서 산천어 축제가 한창입니다. 애써 잡은 물고기를 행여 놓칠세라 두 손으로 꽉 잡습니다. 얼음에 엎드려 구멍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는 등 낚시를 즐기는 모습도 가지각색. 매년 오는데 물고기도 너무 잘 잡히고 가족들이랑 오면은 즐길 거리도 많고 낚시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은 서울에도 가득합니다. 재빠른 빙어를 한 마리씩 겨우 잡아 모았습니다. 바로 옆 눈썰매장에서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눈썰매를 타고 신나게 내려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기 전 시민들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어도 친구와 함께라면 아프지 않습니다. 얼음 위를 싱싱 달리는 딸을 보는 아버지의 흐뭇한 미소.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워. 스케이트 재밌어요.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추위가 찾아와 다음 주 초까지 영하의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5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도산할 수 있고 다른 건설사들의 자금난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치솟은 공사비를 두고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영그룹이 다음 주 11일 워크아웃 결정 전까지 채권단이 요구한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지 않으면 법정 관리가 불가피합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도 어제 최후 통첩과 함께 워스트 케이스, 이른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관리로 가면 협력업체 공사 대금 등 상거래 채권까지 모두 동결돼 분양 계약자와 500여 개 협력업체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태영건설 신속 대응반을 꾸리고 건설 현장과 PF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영건설이 법정 관리를 갔을 때를 대비해서 대위 시공이라든지 하도급 관계 안정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기존 대형 건설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PF 위기 가능성이 제기된 롯데건설과 동부건설은 선제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유동성 관리에 문제가 없다며 위기 확산을 차단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업계 곳곳에 악재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놓고 건설사와 조합이 충돌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찾아간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장도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유치권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2,400세대 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평일 오전이지만 출입문은 닫혀 있고 작업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 역시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 중입니다. 공사비가 급등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PF발 부동산 금융위기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확대되게 되면 결국 금융과 부동산 시장이 동시 복합 불황에 빠지고 올해는 금리 인하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지고 깊은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년 전 있었던 의회 폭동 사건을 사실상 올해 대선의 출정식으로 삼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될 거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연방대법원이 다음 달 초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 소식은 이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1월 6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부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폭동 3주년을 하루 앞두고 미국 독립전쟁의 상징적 장소인 펜실베이니아주 벨리포즈를 찾아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So we nearly lost America. Lost it all. Political violence is never, ever acceptable in the United States political system. Never, never, never. It has no place in a democracy. No.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기치 아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분명히 하며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공화당 후보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를 방문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바이든은 무능한 대통령이라며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애처롭다고 꼬집었습니다. Biden's record is an unbroken streak of weakness, incompetence, corruption, and failure. That's why Crooked Joe is staging his pathetic fear-mongering campaign event in Pennsylvania today. Did you see him? He was stuttering through the whole...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의식한 듯 경쟁자인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세대갈이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해 다음 달 8일 구두 변론을 시작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현재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9명 중 6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고 산불나기 쉬운 때입니다. 이맘때 농가에선 잔가지나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위험하니까 하지 마시고요. 지자체가 직접 마을을 돌면서 대신 파쇄해주고 또 걸음으로 쓸 수도 있게 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충남 금산군의 한 밭입니다. 야산과 맞붙은 위치에 나뭇가지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한 부산물들입니다. 올봄에 다시 작물을 키우려면 나뭇가지와 잡풀, 부산물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모아서 태우곤 합니다. 300평 기준에서 볼 때 1톤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시골 어른들이 그거를 다 처리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새벽 같은 때 이제 사람 안 볼 때 태우기도 하고. 문제는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다는 것. 지난해 4월 충남 보령 산불로 축구장 130개가 넘는 면적이 피해를 입는 등 3건 중 1건은 잔가지 등을 태우다 발생했습니다. 주목받는 대안은 잘게 자르는 겁니다. 잔가지들을 파쇄기에 넣으면 톱밥으로 변하는데 밭에 뿌리면 거름으로 활용돼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영농 부산물 파쇄를 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그 양을 2배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화된 농민들이 파쇄기를 쓰다 애를 먹는 일이 없도록 신청을 받으면 직접 장비를 이동해 처리해 줄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입단한 투수 고우석이 계약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최대 123억 원의 조건인데 자칫 이 계약을 하지 못할 뻔했던 아주 아슬아슬한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광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우석이 샌디에이고 구단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끌고 인천공항 입국장 문을 나섭니다. 1박 4일간의 빡빡한 계약 일정 직후였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취재진에게 계약 뒷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고우석의 입단 최종 협상을 위해 비행기를 탄 건 지난 3일 오후 1시.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계약을 끝내야 했기에 LA를 거쳐 샌디에이고로 가는 대신 일본 도쿄에서 샌디에이고 직항편을 타는 일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네다 공항 활주로 사고 여파로 도쿄에서 비행기가 연착되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한 7분 앞두고 계약 딱 성사되고 나니까 좀 안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계약 직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은 고우석은 여전히 2다리 쭉 펴고 잘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경쟁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로스터에 들어야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LA 다저스와의 메이저리그 개막전 출전을 1차 목표로 잡은 고우석. 진짜 메이저리그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각오를 팬들에게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찬바람에 먼지는 모두 해소됐지만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추위는 갈수록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최고 5cm,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에도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겠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은 광주 영하 1도, 대구는 영하 3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대부분 2도 안팎까지 오르는 데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 중인 비초록 축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영상에 청룡의 빛도 담아봤으니까요. 기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